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금태섭 의원일 것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을 때 그 당의 문제점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적을 했었던 몇 안 되는 소신 있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었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조국과 관련된 문제, 공수처와 관련된 문제, 윤미향과 관련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근데 이거는 누차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만 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문제들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이거를 지적을 안 한다라는 것이 비상식인 것이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나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식적이다 보니까 결국에 금태섭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했던 금태섭 의원이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 공보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금태섭 의원이 강연자로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폭로 한 가지를 한 것이죠.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이번 총선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취지의 충격적인 폭로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겠죠. 왜?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에 대해서 물어봤다가 선거 개입이다라고 해가지고 실형이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태섭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금태섭 의원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명불허전 보수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위한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서민 교수 또한 마찬가지로 강연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강연자로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금태섭 의원인데요. 해당 강연은 금태섭 의원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시작 전부터 굉장히 화제거리였습니다. 사실상 저런 식으로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뭔가 강연을 한다라는 거, 이게 정치 어떤 행보의 첫 단계 아닙니까? 뭔가 서울시장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대권을 노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정치 행보가 초선 의원들에 대한 강연인데 그거를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금태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식적인 비판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왔었고요. 그리고 조국 수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고 윤미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을 했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저런 식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상식적인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식의 상식적인 모습에 대해 가지고 비상식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왔습니까? 무슨 금태섭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김남국 의원 그대로 그냥 돌변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했죠. 자리와 이익을 쫓아가는 철새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또 정청래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불량배다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은 막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좀 딱하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기의 개성과 능력이 없으면은 당의 그늘 속에 있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개성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당의 그늘 속에 있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아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당의 비위에 맞는 그런 지금 발언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모습을 보면은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하다 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식의 발언을 보면서 막 그냥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냐? 분통 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불쌍하게 딱하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해지는 것은 그것이죠. 저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모습에 질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의원, 그 금태섭 의원은 과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을까요? 자, 보니까 예상되는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상식의 정치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런 식으로 예상되는 주제로 예상되는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했으면은 금태섭 의원의 강연이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모습들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일단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장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지금 밝힌 것인데요. 책임감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지금 워딩을 보시니까 서울시장의 의미와 감당할 역할의 의미를 깊이 고민해 가지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뢰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에 대해 가지고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 여기에 지금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거 뭐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지금 입당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름의 역할을 찾을 거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다라는 것이에요. 글쎄요. 지금 저 얘기만 보게 되면은 금태섭 의원은 국민의힘에 뭔가 입당할 생각이 따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내 역할을 찾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역할을 찾을 것이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입당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서울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된다라는 것이야말로 좌우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태섭 의원한테 꼭 국민의힘에 입당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좋은 정당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금태섭 의원이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는 점으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출마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태섭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강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입당할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해당 강연에서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 한 가지를 금태섭 의원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금태섭 의원이 놀라운 지금 폭로 한 가지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공수처를 밀어붙이자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워딩을 보시니까 청와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지방선거 대승을 위해서 공수처법 통과를 밀어붙이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보스러운 발상이다라고 받아쳤다라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충격적인 폭로인 것이죠. 정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지 금태섭 의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2017년 당시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금 전 의원을 청와대 직원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 전 의원이 뭐라고 지금 얘기했다라는 겁니까?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어떻게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냐? 야당에 큰 양보를 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청와대 직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보인 줄 아느냐? 연말까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하게 공수처를 추진하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은 민주당은 개혁 세력, 자유한국당은 수구 세력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음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청와대가 지금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했다라는 걸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증언 아닙니까? 공수처법 그거 당연히 연말까지 통과가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세력인 것처럼 보일 것이고 저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수구 세력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청와대 직원이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지금 금태섭 의원의 저 얘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구속이 돼야 됩니다.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던 혐의가 바로 뭐였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어요. 공천을 지금 받도록 뭔가 개입을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공천을 받도록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막 문서를 써가지고 이 사람 뭔가 넣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의견을 물어본 거. 그거를 지금 공천 개입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기소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까? 2년 실형이 선고가 됐었죠. 이 사람 어떤 거 같냐? 라고 질문하는 것조차도 공천에 개입했다라 그래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실형이 나왔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태섭 의원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은 청와대 직원이 직접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자기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공수처법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선거에 유리하게 될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지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심하면 심하지 덜 심한 경우가 아니죠. 공천에 대해 가지고 물어본 거 그것조차도 지금 2년 실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을 세워준 거에 대해서 2년이 아니라 4년, 5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의원이 이번 강연에서 상식에 대한 이야기, 서울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모든 이야기보다도 저는 저 얘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자기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선거 전략을 세워줬다라고 했던 금태섭 의원의 저 폭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식의 지금 심각한 내용 자체가 언론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뉴스에서 이 내용을 못 접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렇게 난리를 쳤던 문재인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